자, 여러분, 만약 수십억 원짜리 건물을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하는데 세금으로 거의 절반을 내야 한다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? 정말 막막하겠죠? 오늘은 바로 이 고민에 대한 아마 많은 분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해법, 바로 법인을 활용하는 그 비밀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네, 바로 이 질문.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핵심 문제입니다. 정말 평생을 바쳐서 모은 자산이잖아요. 이걸 어떻게 하면 자녀에게 온전히 조금이라도 손실 없이 물려줄 수 있을까? 이 마음은 다 똑같을 거예요. 과연 가장 현명한 방법은 뭘까요? 그런데요, 재밌는 건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답 있잖아요. 에이, 그냥 자녀한테 직접 주면 되지 하는 거요. 그게 정답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.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거죠. 왜 그런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우리가 가장 먼저 넘어야 할 산, 그 첫 번째 장벽부터 한번 보시죠. 뭐냐면요. 바로 상상을 초월하는 우리나라의 증여세율입니다. 네, 보세요. 무려 50%.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. 예를 들어 50억짜리 건물을 물려준다? 그러면 거의 25억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. 와, 평생 정말 땀 흘려 모은 재산인데 그 절반이 그냥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죠. 이러니 직접 증여는 정말 시작부터가 엄청난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우리가 비교해 볼 두 가지 길이 바로 이겁니다. 첫 번째는 그냥 자녀 개인에게 직접 주는 방법, 그리고 두 번째는 자녀가 주주로 있는 가족 법인에 주는 방법이죠. 언뜻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이 두 가지 길은요, 나중에 받아들이게 될 세금 계산서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. 여기 화면에 보시면 당장 내야 하는 세금 종류부터가 확 다르죠? 개인한테 주면 증여세랑 취득세, 되게 간단해 보여요. 근데 법인에 주면 법인세에 취득세, 그리고 주주 증여세까지. 와, 딱 보기에도 세금 종류가 훨씬 많고 뭔가 더 복잡해 보이죠, 그쵸? 자, 그럼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실제 숫자를 한번 대입해 보자고요. 그래야 감이 딱 오니까요. 여기 시가 50억 원짜리 부동산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. 자, 계산 결과를 한번 보세요. 이거 좀 이상하죠? 놀랍게도 아까 그 복잡해 보였던 법인 증여가 개인 증여보다 세금을 약 1억 원이나 더 냅니다. 아니, 잠깐만요.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? 더 좋은 방법이라면서 세금을 더 낸다니요? 아마 지금 다들 똑같은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. 아니, 세금도 더 내는데 이걸 도대체 왜 하는 거야? 맞습니다. 당연한 질문이죠. 하지만 바로 여기에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. 법인을 선택하는 진짜 이유, 그건 바로 현명한 분들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 세금 계산서 그 너머를 보기 때문입니다. 네, 맞아요. 진짜 중요한 차이는 내는 세금의 총액이 아니라는 겁니다. 그럼 뭐냐고요? 바로 세금을 누가 그리고 언제 내느냐, 바로 이 차이에 있습니다. 이 단순한 차이 하나가 저 숫자 계산서에는 절대 보이지 않는 법인 증여의 진짜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죠. 자, 그럼 법인 증여의 진짜 힘, 그 네 가지 장점을 하나씩 뜯어볼게요. 첫째, 현금 흐름이 달라져요. 18억이 넘는 세금을 자녀가 현금으로 내는 게 아니라 법인이 대신 내줍니다. 자녀의 현금 부담이 그냥 싹 사라지는 거죠. 둘째, 상속세가 줄어들어요. 법인이 낸 세금은 나중에 부모님 상속재산에서 빠지거든요. 절세 효과가 또 있는 거죠. 셋째, 앞으로 벌어들일 돈에 대한 미래 세금이 낮아져요. 임대소득이나 나중에 건물을 팔 때도 훨씬 낮은 법인세율이 적용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넷째, 자녀가 나중에 이 법인 주식을 팔 때 내야 할 세금까지 정말 극적으로 줄여줍니다. 이게 바로 큰 그림이에요. 특히 이 취득가액 상향 조정이라는 게 정말 법인 증여의 히든카드라고 할 수 있는데요. 이게 뭐냐면 아주 쉽게 말해서 건물의 가격표를 아예 새로 붙이는 거예요. 자, 보세요. 만약 자녀가 직접 받으면 30년 전에 부모님이 1억에 샀던 그 옛날 가격표가 그대로 따라와요. 그럼 나중에 60억에 팔면 차액인 59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는 거죠. 어마어마하죠. 하지만 법인이 받으면 바로 지금 시점에 50억 원짜리 새 가격표가 딱 붙습니다. 그럼 나중에 똑같이 60억에 팔아도 차액은 10억. 이 10억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되는 겁니다. 와, 이거 정말 엄청난 차이 아닌가요? 근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이 법인 증여 전략도요, 몇 가지 기술을 더 얹으면 그 효과를 정말 극대화할 수 있거든요. 예를 들어 이런 거죠. 건물에 껴있는 대출까지 법인에 함께 넘기는 거예요.
이걸 부담부 증여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증여재산 가액 자체가 확 낮아져요. 또 부모님이 법인에 돈을 빌려주는 형식으로 자금을 지원해서 세금을 내게 할 수도 있고요. 아니면 아예 증여를 여러 해에 걸쳐서 쪼개서 하거나 처음부터 가족들 지분 구성을 아주 영리하게 설계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수억 원을 추가로 아낄 수 있습니다. 네, 이 문장이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 전체를 딱 한마디로 요약해주는 것 같습니다. 세금 설계에서 처음 보이는 숫자는 거의 최종 답이 아니다. 그러니까 세금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이 표면에 드러난 숫자 너머에 있는 더 큰 그림, 장기적인 흐름을 읽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뜻이겠죠? 오늘 저희는 당장 1억 원이 더 비싸 보였던 선택이 사실은 훨씬 더 현명하고 이득이 되는 길이었다는 걸 함께 확인했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산 승계 계획은 어떻습니까?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첫 번째 숫자에만 근거하고 계신가요? 아니면 10년, 20년 뒤를 내다보는 최종적인 그림을 그리고 계신가요? 아마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이 여러분 자산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.